네, 모닝타임즈 시간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결국에는 글로벌 악재들이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실체가 있고 또 없는 실체들 어떤 부분들일지 최원재 전문가님과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시장 큰 폭으로 밀렸는데요. 특히 나스닥이 2% 가까이 크게 하락하면서 기술주들의 조정을 또 확실하게 좀 확인을 시켜준 것 같아요. 주요하게 있었던 이슈 먼저 정리해 주시죠. 예, 어제 3대 지수 같은 경우 다우 같은 경우 0.9% 하락했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2.1%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S&P 500 경우에는 1.3% 하락을 했는데요. 부채 한도 상향 포류,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우려 등의 시장은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종목별로 보면은 엑스모빌이 1.3% 상승했고요. 대본 에너지가 5.3% 상승했습니다. 역시 국제유가가 상승한 덕분입니다. 그다음에 애플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이제 OLED 탑재한 아이패드 에어 출시 계획 취소 소식에 2.4% 하락했습니다. 머크는 경구용 이제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한다는 소식에 이제 그 전날에 이제 8%대 상승. 어제도 2.1% 상승했습니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내부자 고발과 이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이제 접속 장애로 4.9%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테슬라는 3분기 24만 3천 대를 출하했는데요. YOY 기준으로 73% 상승했고 시장 예상치로는 22만 대에서 23만 대를 예상했는데 상당폭 이제 그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었습니다. 그 덕분에 테슬라는 0.8% 상승했습니다. GM도 1.6% 상승했는데요. 2035년까지 전기차를 100% 생산 전환한다는 소식에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행동주의 투자 펀드인 엔진 넘버원의 지분 매입에 역시 그런 소식도 강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포드 같은 경우에도 어제 1.3% 상승했는데요. 7월과 8월에 30% 넘는 이제 판매 감소를 딛고 9월에는 판매가 17%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다음에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 같은 경우에는 투자 의견 상향을 했는데요. 바클레이스 투자증권에서 투자 의견 상향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주가에서 약 30% 이상 상승 여력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3.1% 상승했습니다. 네, 이렇게 좀 이슈들 함께 좀 체크를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일단 먼저 월요일에 이제 대체 공휴일 때문에 저희가 한 시장 쉬어가는 템포 중에서 이제 미국 금요일장 체크를 못했는데 이때가 사실 좋았습니다. 이유 중 하나가 머크의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머크가 좀 급등세를 이어갔는데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까요? 머크 잠시 한번 제가 차트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제가 잠시만요. 네, 머크 같은 경우에 경구용 치료제 관련 종목인데 50% 이상이 좀 효과가 있다고 좀 네.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국내에서도 경구용 치료제 최근에 좀 기대감 받는 종목들이 많은 상태인데, 네, 머크 한번 살펴보실까요? 네. 지금 머크 차트인데요. 지금 머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조금 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 이런 쪽에 이제 좀 보면은 스위스 로슈사가 예전에 이제 이런 물론 코로나 치료제는 아니지만 이런 이제 비슷한 또 치료제가 나와서 이제 상승한 걸로 보면은 네. 이런 발표 있은 다음서부터 한 60% 정도의 상승 여력을 가졌다고 이제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머크도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간다고 보면 한 5, 60% 정도는 더 상승할 수 있다고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네. 5, 60% 이상의 상승세가 있다. 굉장히 좀 긍정적인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국내에서도 경구용 치료제 기대감을 받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임상에 들어간 종목들도 있고 그냥 단순 기대감으로 엮인 종목들도 많은데 이쪽 관련 종목들도 이에 대해서 좀 반응을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경구용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그런 예전에 좀 얼마 전에 좀 얘기도 있었는데 어떻게 시장이 반응할지는 좀 봐야 되는데 개별적으로는 좀 약간 좀 반응할 수도 있는데 지금 시장 전체가 조금 안 좋다 보니까 이제 반등의 폭은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장 분위기까지 고려를 해봤을 때 상승폭이 나오게 되더라도 제한적인 움직임일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기술주들 같은 경우에도 급락이 나왔는데 특히나 페이스북 조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내부 고발 관련한 이슈가 좀 불거지고 있거든요. 프랜시스 호건이라는 사람으로 내부 고발자가 밝혀졌는데 페이스북이 안전보다 이익을 선택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스타그램이 아침에 좀 저도 접속을 하려고 했다 보니까 왜 안 되나 했더니
접속 오류까지 좀 발생을 했더라고요. 뭐 기술주 조정에 악재까지 발생을 했는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주가 예상치 어떻게 보세요? 지금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지금 상당폭 하락했는데 지금 이런 얘기가 좀 나온 게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추가 하락의 여지가 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페이스북만 또 강세로 또 돌아설 수는 없는 문제고 네. 전체적인 뭐 나스닥의 시장 기술주 전체가 또 안 좋다 보니까 역시 페이스북도 뭐 영향을 당연히 뭐 미친다고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기세가 상당히 좋았는데 네. 지금 전체적으로 뭐 페이스북이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주가가 하락한 거는 뭐 더 추가적으로 급락이 나온 거는 이런 문제 때문이지만은 네. 전체적인 기술주들이 지금 뭐 국채금리 상승에 의해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안 좋거든요. 네. 어제 같은 경우에 다우 같은 경우에도 뭐 가치주 경기 민감주로 구성된 다우는 나름대로 좀 선방을 했잖아요. 네. 그렇다고 보면은 전체적인 기술주가 돌아서야지 페이스북도 돌아설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악재가 좀 더해지다 보니까 기술주들 조정에 더불어서 페이스북이 조금 더 크게 밀렸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기술주들 같은 경우에 말씀 주신 대로 팡주들 대부분이 이제 2% 이상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9월 초 고점 이후에 조정 과정에 진입했다라는 시각이 좀 우세합니다. 이 조정 기간 좀 길거나 클 거라고 보세요? 저번에도 이제 얘기했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시적으로 14,000선을 잠시 이탈을 할 수는 있는데 네. 14,000 근처, 13,000 후반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바닥이 형성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네. 뭐 시장 상황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14,000, 13,000 후반까지는 좀 열어둬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거기서의 어떤 추가 하락이 일어날지 아니면은 거기서 이제 바닥을 찍고 상승으로 돌아설지는 좀 더 나름대로의 다른 뭐 이슈도 좀 봐야 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서 그래도 14,000원 선이나 이제 13,000 후반선 이 정도까지는 조금 봐야 되겠다라는 의견을 좀 주셨는데요. 뭐 이렇게 기술주들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뭐 주목하면서 투자를 했을 투자처인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는 또 상승 흐름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유가 상승과 더불어서 그렇다면 투자에 좀 안전처라는 부분으로 에너지 종목들도 봐도 될까요? 지금 뭐 에너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국제유가가 또 다시 이제 강세를 나타냄에 따라서 전체적인 에너지 업종이 강세를 나타냈는데 일단은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브렌트 기준으로 $90 연말까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저는 네. 이제 서부 텍사스 기준으로는 연말까지 한 $85, $6 정도까지 갈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당분간은 좀 더 이어지겠죠. 이어지는데 이제 그 얼마만큼 뭐 $80 넘어서면서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유가 상승이 좀 진행될지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전망치가 나오면은 뭐 얘기가 나오자마자 바로 거기에 또 바로 근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선까지 상승한 다음에 또 기간 조정 양상을 보이면서 연말까지 그 박스권을 유지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또 다시 상승을 할지는 좀 더 시장 상황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전체적인 연말까지는 아무래도 뭐 수요적으로 공급 부족 뭐 이런 거에 의해서 강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전체적인 주식의 뭐 추가 상승은 뭐 네. 좀 더 상승할 수는 있는데 더 이상 여기서 뭐 급등을 한다기보다는 완만한 상승 흐름을 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연말까지는 아무래도 유가에 대해서 공급 부족 그리고 수요 강세가 좀 이어지기 때문에 유가 상승 추세를 좀 일단은 전망을 해주셨거든요. 브렌트유 기준으로 뭐 시장에서도 $85, $90 선까지 보고 있습니다. WTI 기준으로도 이제 $85 선까지 올라갈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그런데 뭐 에너지 관련 종목들은 이제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급등이 나온다기보다는 완만한 상승 추세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 이쪽 이슈로 넘어가 보면 3분기 실적도 낙관되고 있고 전기차 전환이 좀 많이 가속화되는 모습이에요. 뭐 주가가 6월 정도까지 조정을 받고 이후에 테슬라도 쭉 상승세를 좀 기록하고 있는데 올 초에 고점도 돌파가 가능할까요?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한 장 중에 한 3% 이상 상승을 했죠. 3% 이상 상승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어제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서 지금 테슬라가 좀 밀렸어요. 네. 뭐 차트 한번 잠시 볼게요. 그러면.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 어제 아, 0.8% 올랐거든요. 네, 어제 네. 0.8% 상승해서 3% 이상 상승하다 이제 밀렸는데 전체적으로 뭐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보면은
제가 저번 주에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개별 종목도 미국 시장에서 강하다고 하더라도 뭐 지금 오전에 상승하면 오후에 다시 이제 매물 출회로 다시 얻어맞고 내려오고 네. 이런 상황인데 전체적인 지수가 돌아서지 않는 이상은 테슬라며 지금 GM이면 포드며 어제 자동차 업종들이 전부 다 강세를 나타냈어요. 네.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 3분기 출하량이 지금 시장 예상치보다도 상승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인 지금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기 때문에 네. 생산량이 과연 4분기에도 계속적으로 괜찮게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나스닥 지수 전체적인 지수가 돌아서야지 뭐 테슬라나 뭐 GM이나 포드는 뭐 나스닥 쪽으로는 상관이 없지만은 전체적인 지수가 돌아서야지 미국 시장에서 돌아서야지 나름대로 개별 종목도 좀 힘을 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수에 염두를 두고 투자를 해야지 네. 개별 종목의 어떤 이슈에 대해서 그날 반응해서 추격 매수하다 보면은 여지없이 그냥 오후장에는 그냥 내려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긴 호흡을 가지고 장기적인 호흡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어제는 이제 800달러선, 802달러선 넘어서는 흐름을 기록하다가 결국에는 시장 분위기 휩쓸리게 되면서 0.8% 상승으로 마감이 됐거든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개별 종목들이 강하더라도 오후장에 매물 출회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말씀도 역시나 비슷하고요. 이제 지수가 좀 돌아서야지 개별 종목들도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개별 종목의 호재 이런 부분에 투자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를 생각해서 지금은 조금 자제하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자동차 종목들 가운데서 또 GM도 전기차 전환 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많은 자동차 업계들이 전기차로 전환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좀 시장 경쟁 강도가 좀 더 세지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영국이나 미국이나 2030년, 2035년 뭐 이렇게 전부 다 이제 전기차로 이제 100% 생산 전환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고 GM도 그거에 발맞춰서 이제 2035년에 전기차 100% 생산으로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어제 뭐 또 행동주의 투자 펀드인 지금 엔진 넘버원 같은 경우에서 대규모인 지분 매입을 발표함에 따라서 어제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저는 미국의 이제 자동차 업종 중에서 테슬라하고 GM하고 포드는 조금 따로 좀 떼어놔서 봐야 되거든요.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퍼가 지금 100배가 넘어요. 네. GM이나 포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퍼가 한 자릿수인데 네. 테슬라 같은 경우 100배가 넘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100배가 넘는 이유가 그 미국에서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하는 거는 결국에는 뭐 전기차 주식이 아니라 그걸로도 이제 볼 수도 있지만은 결국엔 플랫폼 주식으로 봐야 된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율주행 그쪽 플랫폼 주식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높은 퍼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나 이제 물론 테슬라가 이제 자율주행에서 지금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건 맞는데 과연 테슬라가 언제까지 그렇게 높은 펄을 부여받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약간 있는 건가는 저는 약간 좀 회의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GM이나 포드 쪽에는 오히려 조금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퍼가 낮은 만큼 조금의 메리트를 좀 더 부여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부여할 수는 있는데 역시 뭐 지금 다우지수, S&P, 나스닥 전체적인 지수를 봐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GM이나 포드에 좀 관심을 가지실 분들은 전체적인 지수가 좀 안정되는 거 보고 역시 들어가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수 안정화됐을 때는 이제 자동차 종목들 가운데서는 GM이나 포드 또 매력 있는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슈 중에서 이제 사우스웨스트 항공에 대해서 투자 의견 상향 리포트가 있었는데 앞으로 뭐 위쪽으로 30%까지 열려 있다는 여력이 좀 나왔어요. 뭐 항공주들 전반의 투자 의견이 좋은 건가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이 사우스웨스트 항공만 따로 있을까요? 어제 보면은 이제 델타나 아메리칸 에어라인 같은 경우에는 어제 뭐 소폭 하락을 했죠. 소폭 하락을 했는데 사우스웨스트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바클레이스 투자증권에서 투자 의견 상향이 나왔고 그런 여파로 인해서 이제 뭐 3% 이상의 이제 강세를 나타내는데요. 전체적인 이제 보면은 리오프닝 관련주 경제 재개주 이런 쪽에서 아무래도 좀 더 힘을 얻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채금리 상승에 따라서 기술주들이 지금 힘을 못 쓰고 어제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선방을 했고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경기 민감주 가치주 쪽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뭐 항공주, 여행주 이쪽으로는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 이제는 힘을 얻을 시기가 됐다. 다른 종목들이 많이 눌려 있고 시장이 좀 부진한 동안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 위드 코로나 이 부분에 대한 강세 기대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최현재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 증시와 전략들 알아봤습니다. 모닝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